이 이야기는 결혼식을 둘러싼 충격적인 비밀을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60대의 한 외과 의사 엄마가 50년 만에 직면한 과거의 상처와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 사기 결혼을 시도한 남자의 비밀, 그리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 모든 진실을 파헤칩니다. 저는 윤희입니다. 이제는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로 은퇴할까 고민 중인 68세의 의사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딸 수민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웠어요. 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절 1950년대와 60년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가난과 싸우면서도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던 그 시절이 제게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딸 수민의 결혼식장. 호텔 웨딩홀은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 민준과 함께 입장하며 축하를 받고 있었죠. 제 가슴은 딸의 행복한 모습에 벅차올랐어요. 하객들 사이를 거닐며 축하 인사를 받던 중 웨딩홀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어요. 50년 전 제 어린 시절 친구였던 민자였습니다. 그 당시 민자는 큰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민자네 집 지하창고방에 더부살이하던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죠. 민자의 부모님은 큰 식품 공장을 운영하셨고 제 부모님은 그 집에서 식모와 운전기사로 일하셨어요. 민자는 늘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머리는 단정치 못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짙게 묻어 있었죠. 결혼식장 분주한 인파 속에서도 민자와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자의 눈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 눈빛을 교환한 후 민자는 고개를 돌려 사람들 사이로 자신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50년 전의 쓰라린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민자가 어머니의 보석 반지를 훔친 누명을 제게 씌우고 결국 제 가족을 그 집에서 쫓아낸 일.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리어카 장사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5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하나둘씩 떠오르는 과거의 조각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민자네 전원주택 지하창 고방에서 더부살이를 했고 엄마는 민자네 집에서 식모로, 아빠는 민자네 집의 운전기사로 일하셨죠. 그때는 언제나 입에 풀칠하기 바빴어요. 학용품 하나도 제대로 갖지 못할 때가 많았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하창 고방은 늘 습기가 차서 벽지가 떨어지곤 했어요. 추운 겨울이면 얇은 이불 하나로 온 가족이 모여 추위를 견뎌냈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공부를 통해 이 가난에서 벗어나리라는 꿈을요. 제게는 특출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죠. 선생님들께서도 제 성적을 보며 놀라곤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집 쌀 형편이 안 되는 저희. 집 사정을 알고 계셨던 담임 선생님은 교사용 문제집을 몰래 빌려주시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석유 등잔 아래서 그 문제집을 풀며 저는 미래를 꿈꿨어요. 민자네 집과 저희 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자는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부모님은 돈 걱정 없이 좋은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민자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민자네 집 환한 거실을 보고 눈이 부셨던 기억이 납니다. 형형색색의 풍선들과 화려한 생일 케이크, 그리고 싼더미 같은 선물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어요. 민자와 저는 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저는 학문에만 몰두하는 아이였고 민자는 얼굴 꾸미기와 예쁜 옷에 관심이 많았죠. 제가 전교 1등을 할 때마다 민자의 얼굴에는 질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때부터 민자는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자 어머니의 보석 반지가 없어진 것이었죠.
민자는 제가 훔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저희 가족은 민자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짐 보따리를 꾸려 나오던 부모님의 슬픈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쫓겨난 후 부모님은 리어카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리어카를 끌었고 어머니는 채소와 과일을 팔았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공부해서 성공하겠다고요. 고등학교 때는 또 다른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당시 첫사랑과 사귀고 있었는데 민자가 그 남자친구를 빼앗았습니다. 2번이나 배신을 당한 셈이었죠. 그때의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의대에 진학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의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죠.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상처가 조금 옅어졌습니다. 그렇게 외과 의사가 된 저는 같은 병원의 남편을 만나 수민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의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는 제가 이겨온 시간의 증거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초라한 모습의 민자를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이상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승리감? 연민? 아니면 그저 무덤덤함? 제 감정을 정확히 짚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자와 저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입장을 다시 알렸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화려한 조명 아래 걸어오는 수민이와 민준에게 향했죠. 저도 딸의 모습을 보며 잠시 민자에 대한 생각을 접었습니다. 수민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화장실에서 잠시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오니 수민의 결혼식은 여전히 한창이었습니다. 호텔 웨딩홀은 화사한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하객들이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죠. 저도 모처럼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함께 즐거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자였죠.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자는 연거푸 한숨을 내쉬며 자꾸만 신랑 민준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축하의 시선이라 생각했지만 민자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안함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다른 하객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죠. 그런데 구석에 서 있던 민자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민자는 자꾸만 민준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여러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잠시 민자에 대한 생각을 잊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의대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민자를 찾아보니 민자는 여전히 혼자 구석에 서서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과거의 감정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건 마치 두려움과 공포가 섞인 듯 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의대 동기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옛날 친구예요. 오랜만에 보는데 뭔가 이상해 보이네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자와 제 시선이 다시 마주쳤어요. 민자는 급히 시선을 돌리더니 출구 쪽으로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민자의 뒤를 따라갔죠. 민자야. 복도에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보는 기분이 묘했어요. 민자는 뒤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쩐 일이니?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민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 말을 끝으로 민자는 서둘러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민자가 계속해서 신랑을 쳐다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고 그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결혼식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모르지만 의사로서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사람의 표정을 읽는 눈은 발달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민자의 그 표정은 분명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랑 민준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르긴 몰라도 어딘가 민자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 눈매와 콧날, 그리고 입모양까지. 혹시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딸 수민이가 남자친구를 처음 데려오겠다고 선언한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수민아, 민준 씨는 어떻게 만났니? 우리 병원 환자였어요.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서 저한테 진료를 받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다음번 진료 때 꽃을 사들고 왔어요.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사업가래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수민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어요. 결혼식에서 민자에게서 느꼈던 불길한 직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 밤 제 딸의 남편이자 사위인 민준을 몰래 뒷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대면해 오며 다양한 인간 군상을 체험한 의사의 직감이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제가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수민과 민준의 신혼여행이 끝나고 그들이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모처럼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민자의 수상한 행동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죠. 밤에는 꿈에서도 민자의 불안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수술했던 환자 중에 명절 때마다 안부 연락을 해오는 김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은퇴했지만 사설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제가 직접 나서면 수민이에게 들킬 수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김 형사님, 제 사위에 대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요.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김 형사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 형사가 가져온 자료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민주는 겉으로는 잘생기고 매너 좋은 신사였지만 그 내면은 허세와 거짓말로 가득 찬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민주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한탕주의에 빠져 부유한 여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그를 그런 길로 이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더욱 놀랐습니다. 민준이 수민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수민의 피부과를 찾았다가 그녀가 의사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민준이 결혼을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해외 유학파 사업가라고 자신을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에 참석한 민준의 부모님과 친구들도 모두 알바생들이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자료를 보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형사는 마지막 자료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최근 녹취록이었죠. 민준이 만나고 있던 또 다른 여성과의 대화였습니다. 진짜 결혼은 너랑 해서 외국으로 가서 살 거야. 수민이랑 결혼은 그 전에 큰 공사 치느라 쉬한 거라는 거 알지? 그래서 하객들 다 알바 쓴 거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수민에게 돈을 빼내 해외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형사님,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요. 민준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다음 날 김 형사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준이 속여 돈을 뜯어낸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가 사용했던 여러 가짜 신분증, 그리고 해외 도피를 위한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그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민준이 과거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잠적했고 그 후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수민을 통해 큰돈을 만지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소중한 딸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심도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수민을 구해야 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김 형사가 가장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윤희 선생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바로 민자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보셨던 그 민자요. 뭐라고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민자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 민준을 바라보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숨어서 지켜보던 모습까지. 민자는 자기 아들이 사기 결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또한 조사 결과 민자는 아들 민준이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니는 행적을 알고 있었고, 민준이 사기로 만든 빚을 남몰래 갚아주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결혼식에서 민자가 불안해 보였던 것도 이 때문이었겠죠. 자신의 아들이 또 다른 사기를 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어머니의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소중한 딸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죠. 더구나 그 사기꾼은 다름 아닌 50년 전 저에게 큰 상처를 준 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민준이 민자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50년 전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뒤엉켜 소용돌이쳤죠. 결국 다음 날 아침 김 형사에게 연락해 민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희 선생님, 민자는 강북구의 허름한 원룸에서 살고 있더군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김 형사가 전해준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 부잣집 딸이었던 민자가 이런 처지로 전락했다니. 망설임 끝에 저는 민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0년 만에 통화였죠. 민자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자야, 나 윤희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알았어. 민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강북구의 조그만 찻집에서 민자를 만났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낡은 옷에 주름진 얼굴로 나타났죠.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결혼했더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 민자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결혼식장에서 널 봤을 때부터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지. 민자는 그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주선으로 선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개차반이었다고 했어요. 허세가 심해 여기저기 사업을 벌였으나 경영 능력이 없어 계속 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민자의 많던 친정 재산을 남편이 거의 다 말아먹었죠. 남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객사했고 이를 본 아들 민주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며 고등학생 때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민준이가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 사기로 생긴 빚을 몰래 갚아주면서 살았지. 결혼식까지 하는 걸 보고 숨어서 어쩔 줄 몰라 했어. 민자의 고백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치 옛날의 그 교활한 표정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아는 사이라 잘 됐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민자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벌어먹고 살던 너희 부모님의 빚을 내가 갚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 어쨌든 결혼식도 올렸는데. 이제는 부부고 내 아들이 사윗감이잖아. 이 일은 덮고 그냥 둘이 잘 살도록 하는 건 어때? 혼인신고도 했다는데. 딸을 이혼녀 만들고 싶어? 이혼 요즘 많이 하지만 흠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서 맥박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민자는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민자의 부모님들도 그녀를 너무 오냐오냐하며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셨는데 민자도 아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수민이를 지켜야 한다고요.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민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50년간 품어온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이제는 딸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민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김 형사가 모아준 증거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의 사기 행각, 다른 여자와의 통화 녹음, 해외 도피 계획까지.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였죠. 이걸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50년 전 네가 내게 한 것처럼. 민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제 수민이를 만나 모든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것처럼 이번에는 딸의 인생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민자와의 대화 후 저는 곧바로 수민이를 만나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수민이는 믿으려 하지 않았죠. 민준을 너무나 사랑했던 터라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수민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을 때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수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수민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우리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자.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민준을 고소했어요. 저희가 모아온 증거가 워낙 많고 철두철미해서 경찰은 수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어요. 민준의 과거 사기 행각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고 결국 민준은 해외로 도피하려던 중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죠. 수민이는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민준과의 결혼을 무효화시키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용기를 찾아갔어요. 피부과 의사로서의 일에 더욱 몰두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죠. 한편 민자의 삶도 크게 변했습니다. 민준이 체포되고 언론에 그의 사기 행각이 보도되면서 민자는 더 이상 과거의 허상을 안고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민준의 재판 과정에서 민자는 그동안 숨겨왔던 아들의 범죄 행각과 자신이 비밀리에 갚아온 빚들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민준은 결국 사기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죠. 민자는 아들이 진 빚을 이제는 대신 갚아주지 않고 민준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남은 삶을 소박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민자는 제게 찾아와 사과했어요. 윤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리고 수민이에게도 아들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은 내가 꼭 갚을게. 민자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낀 저는 그녀를 위해 작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 조리센터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죠. 4대 보험도 가입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였습니다. 고마워 윤희야. 네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민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민자는 매일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점심시간마다 저는 구내식당에서 민자를 만납니다.
민자는 씩 웃으며 소세지가 나오는 날이면 다른 사람보다 저에게 3개, 4개 더 많은 소세지를 배식해주곤 하지요. 오늘은 소세지가 많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민자는 쑥스러운 듯 대답하곤 하죠. 수민이도 이제는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계획을 세우며 활기를 되찾았어요. 이제 수민이와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죠. 가끔 옛 기억이 떠오를 때면 저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민자와 갈등했던 시절, 보석 반지를 훔쳤다는 누명까지 썼던 그 시절. 그리고 리어카 장사를 하시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던 부모님의 희생.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처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요. 민자와 저는 이제 과거의 앙금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뜻밖의 화해는 저에게 커다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40년 넘게 외과 의사로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온 제 인생은 충분히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민이와 함께, 그리고 때로는 민자와도 함께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어요. 인생은 참 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방식으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니까요. 50년 전에 그 아픔이 이렇게 해소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새롭게 써나가려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작은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열라디오 사라였습니다.